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물론 공매도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 또 다른 무엇이 주가를 누르는 어떤 실체가 있는가? 네,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종목이 호재도 있지만 사실 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알아야 될 뭐 마이너스 요인의 악재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그런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알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물론 우리가 그 HLB는 신약 승인이라는 큰 줄기를 보고 갑니다. 그죠? 네, 큰 줄기를 보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다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좀 걸림돌이 되는 것들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졌을 때 우리가 여기에 따른 어떤 대처안 이런 것들도 미리 세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알고 가야 될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9월에 집중 매집할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이 매집할 종목이 상당히 우량한데요. 네, 무상증자도 한 500% 이상 네,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릴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매집하셔서 여기서는 좀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약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이제 공매도도 한 1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지난번에 그 8월 21일 이후에 빨간 선의 그 대차 잔고는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미래의 공매도를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인기관 개인 동향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개월 동향을 봐 가지고는 잘 안 보이고요. 한 3개월 동향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이 파란 게 개인이고 밑에 빨간 게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결국 여기 자 여기부터 지금 이게 7월 한 19일부터는 개인과 외인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확연하게. 결국 외인은 좀 팔아 제끼고 그죠? 그리고 개인은 좀 사는 경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의 외인이 좀 팔아 제끼면서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이 외인의 순매도는 이게 뭐 사실 이 순매도에는 공매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로 주로 매도를 많이 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외인기관 개인 동향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 결국 이제 공매도가 주가를 자꾸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픽싱은 끝났는데 아직 그렇게 공매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무엇이 주가를 누르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그 전환사채라든가 BW 발행을 좀 자, 신주인수검 자체를 했잖아요. CB나 BW. 근데 여러분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이걸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CB가 이게 전환돼서 주식으로 상장이 되면 물론 이제 물량 압박이 돼서 부담을 받고 BW가 역시 신주인 수권을 행사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주식수 늘어나면서 부담을 좀 받는 거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좀 볼 것은 이 CB 같은 경우도 그 리픽싱 지난번에 뭐 BW하고 이제 조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향 조정돼 가지고 뭐 최저가 리픽싱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초반대 나왔잖아요. 그죠? 3만 원 초반대 정확히 30,132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뭐 최저 리픽싱 가격까지 내려와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하향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참 좋아요.
일단 뭐 그래도 낫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얘네들이 주가 HLB의 주가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 이하로 자꾸 내려가니까 얘네들도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리냐 이거 HLB 너네들 말이야 이거 우리 그 물를게 우리가 그 사채 샀던 거 다시 니네들이 사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풋 옵션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그 권리들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면 얘네들이 야 이거 너네들이 좀 사달라 이렇게 풋옵션 행사하는 거를 이제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조기 상환 해달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얘네들한테 다시 물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채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그래야 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 HLB 자체가 얘네들이 그 지난번에 그 CBBW 건 관련해서 보여드린 자료 요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35회차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미상환 사채 권면총액 252억 중에서 이렇게 일부는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만기 전 사채 취득이 바로 그거예요. 풋옵션을 이 보유자들이 행사를 해가지고 HLB 너네들이 이거 사달라 도로 반환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한 이 금액의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42억하고 85억이니까 127억입니다. 그죠? 네, 127억이에요. 절반 정도는 다시 도로 물른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그죠? 네,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27억 정도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만기 전 사채 취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른 주체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에 매각을 했다 그런 재료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HLB 주가에 상당히 긍정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각종 그 CB나 BW 물량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그 전환가액 요건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요건 지난 반기 기준이니까. 이 전환가액 밑으로 자꾸 주가가 하회하게 되면은 야 너네들 또 이거 돈 물러달라 그 조기 상환이라고 그러죠. 조기 상환 해달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 이 풋옵션 행사하는 것이 압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거 요거죠. 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그죠? 네, 요거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작성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게요. 요거는 다 그 전환가액을 조정을 한 수치를 제가 다시 적은 거예요. 이번에 조정된 게 이거죠. 요게 전환가액 행사가액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현재 뭐 28,150원 이렇게 자꾸 밑으로 밀리면 우리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 전환가액 미치니까 이거 얘네들이 CB를 주식으로 전환도 못하고 BW를 주식으로 전환도 못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좋은 부분인데 나쁜 부분으로 따지자면은 이 CB나 BW 보유자 입장에서는 자꾸 주가 내려가니까 야 이거 도로 물를까? CB 행사도 못하고 BW 행사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기 상환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기 상환. 그죠? 조기 상환 요구. 아까 말씀드렸던 풋 옵션. 이걸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요 34회차 BW는 10월 20일 이후에 조기 상환이 가능한 거고요. 이 35회는 뭐 이미 35만 주 정도만 남으니까 별건 아니고 36회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12월 2일 이후에 조기 상환이에요. 그죠? 37회도 금년도 12월 2일 이후에 조기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34회차
요거 10월 20일 이후에 조기 상환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한 13일, 한 달 보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좀 압박 요소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조기 상환하면 돈을 또 줘야 되잖아. 그죠? 물론 돈은 좀 있습니다. 지금 HLB에서 예전에 우리가 현금 유동성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자금을 자금을 뭐라 그럴까요?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자금을 자꾸 쓰게 되면은 좋을 건 없거든요. 그죠? 돈을 쓰려고 BW 발행을 한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34회차 BW. 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34회차 BW.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자,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알고 우리가 대처하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34회차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 요때부터 좀 조기 상환 풋옵션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0억 정도 돼요. 200억. 그죠? 200억 미상환된 게 그겁니다.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4회차죠. 네, 34회차. 그죠? 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그죠? 10월 20일 이후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그죠? 지금은 이게 요 34회차 요거거든요. 근데 행사가액이 31,779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33,365로 나와 있지만 그죠? 왜 안 되냐? 요게 이제 31,000 얼마대로 요게 이제 행사가액이 바뀐 거고요. 그죠? 근데 여하튼 얘가 10월 20일부터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12월 2일. 그죠? 12월 2일 이후에 조기 상환 가능.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면은 뭐 얘네들 조기 상환 안 하겠죠. 근데 내려가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담은 좀 있다. 이런 부담은 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자 이거죠. 10월 20일. 그죠? 이때부터. 참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도 좀 송구스럽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뭐 우리가 이 팩트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만 여기서 이제 올라주면 돼요. 올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요런 고비는 좀 있으니까 요때 또 조금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주가가 일단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드리기 조금 거북하지만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HLB가 주가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변수가 있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참조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가 판단을 앞으로 잘 해나가자 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우리는 HLB가 신약 승인을 받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줄기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HLB에 힘을 좀 불러 넣어 주십시다. 네, 여러분 파이팅 HLB 네, 이렇게 응원 문자 좀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뭐 고심 끝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뭐 일단 이런 것도 나쁜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죠.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승인을 보고 가는 거니까 HLB가 힘내라고 파이팅 HLB 네, 다시 한번 응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고요. HLB에도 상당한 힘이 될 거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요. 문자로 적어서 상단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실전 계속 이런 속보 있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HLB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HLB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매집주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매매 잘 하셔가지고요.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 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 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각 IR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각 IR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 건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되게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무료입니다.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